안녕하세요. 주만 리딩클럽에서 운영하는 주만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98회차고요. 그림책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림책은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와 울프 등 그림책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낭독해 주실 분은 황정아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황정아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색안경을 벗어라. 내 카메라는 자동 초점 방식이라서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진다. 눈앞의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초점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피사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렌즈에 담는다. 반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거부하고 좋아하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곤 한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초점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간다면 평생 자신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서 멋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개의 렌즈를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불평 없이 바라보는 카메라처럼 우리도 여러 개의 필터와 색깔 렌즈를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콩콩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허은실 글, 조원희 그림.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어. 내 짝꿍 마리가 이상한 안경을 쓰고 교실에 나타났지 뭐야. 마리는 찬바람이 쌩쌩 느껴질 만큼 확 달라졌어. 웬 안경이야? 신경 끄셔. 청년과 늑대 아가씨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이른 봄날 달빛이 가득한 밤이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언덕 아래로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그 그림자는 바로 늑대 아가씨였지요. 언덕 아래에는 양 청년이 혼자 풀을 먹고 있었어요. 이따금씩 노래도 불렀는데 노랫소리가 아주 아름다웠지요. 산길에서 김덕성. 산 숲속을 헤매다 냇가에서 조아라 자유롭게 헤엄치는 작은 고깃대를 본다. 참 평화스럽다. 다툼도 부딪힘 없이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지혜롭게 사는 고깃대들. 아웅다웅 싸움질만 하는 세상에서 별 세상에 온 듯하다. 난 어떤가? 고집과 편견으로 살아온 부끄러운 나. 이제라도 이처럼 어울리며 평화롭게 살리라. 내 사랑을 믿지 않는 너에게 홍수희. 나는 너에게 눈 한 송이가 될 테다. 나뭇가지에 한 송이 두 송이 고요히 쌓여 마침내 그 선입과 편견과 아집의 굵은 가지를 꺾고야마는 나는 너에게 다만 눈 한 송이가 될 테다. 그 여리디 여린 눈 한 송이의 무게가 될 테다. 감사합니다. 정아 선생님.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너무 차분하고 고요하게, 쉴 수 있게끔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아쌤도 저희 준마음 리딩클럽에서 또 잘 읽어주시는, 낭독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편견과 관련시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편견과 관련돼서 평양, 선입견, 그 다음에 인지 지름길, 편협함, 오류관리 이론, 차별, 허용, 의문, 공감, 고정관념 이런 것들과 함께 다뤄볼 건데요.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게 세 가지 관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고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선입견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미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굳어진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편견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생각, 균형 잡히지 않는 생각을 얘기하는데 되게 배가 큰 배를 항해할 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바로 물에 가다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편견은 또 부정적인 생각만 있다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편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고유의 특성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그 뇌과학에 있는 부분의 연구가 지대하게 남자와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르다라고 해서 주입이 되었는데 편견 없는 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고 이게 남자는 기계를 잘 다루고 여자는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통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을 때 중국에서 확산됐다라고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유럽에서 무차별적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욕설가 굉장히 난무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편견적 인간과 관용적 인간으로 나누는데 사회 규범을 따르는 동조자부터 타협의 여지가 없이 딱 틀에 박힌 편견적인 인간까지 편협함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편견적인 인간은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모든 관계는 친구 아니면 적,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편견적인 성격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고 합니다. 반면에 관용적 성격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존중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대적인 말로, 그 다음에 차별적인 행위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편견을 절대적인 말로 표현하는 데 그치는데 더 나아가서 집단 학살 같은 참혹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 나치가 자행했던 행위였죠. 여기에 문학에서도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엘리자베스가 처음에 만난 다하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하씨는 오만하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판단했거든요. 그 이유가 다하씨가 여기 수녀들은 괜찮은 편이지만 내가 관심 가진 만큼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오만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모든 다하씨 행동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에 있어도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첫 문장이 되게 재밌어요. 재산께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거 진리일까요? 이것도 일종의 편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사절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도끼를 훔치는 것 같지 않다. 편견 따라 의심스럽기도 바르게 보이기도 하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니 설부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이웃집 아들을 범인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걷는 것만 봐도 도끼를 훔치는 것 같고 얼굴빛만 봐도 말씨하는 것만 봐도 훔치는 것 같이 보였으나 나중에 도끼를 찾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도끼를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둑이 아닐까 하고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의 평소 모든 행동이 도둑처럼 보이는 것처럼 확정 편향을 갖고 그렇게 대하면서 정보를 배척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은 왜 쉽게 편견에 빠지는 걸까요? 여기 편견은 습득되는 거라고 합니다. 편견은 개인의 존엄을 부인하고 사람들 사이의 단합을 깨는데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호적인 편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자기 아이들이 가장 똑똑하고 예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유발하기 위해서 고안된 진화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눈에는 가장 이쁜 아이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리는데 이게 편견을 넘어서면 완고한 고집으로 바뀌어서 편협함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다르지만 또 편견은 어떻게 보면 진화 윤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내가 소량의 정보를 기반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빨리 자동 시스템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빨리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간이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를 톱어보는 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인지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우리 마음은 매 순간 수없이 많은 정신작용을 수행해야 하고 이 부담을 들어줄 전략, 고정규칙, 템플릿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아까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판단은 수학적 확률 법칙을 따르지 않고 모든 정보를 수집해 찬찬히 따질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정보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도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화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오류 관리 이론이라고 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되도록이면 극단 반응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땅을 칠 일을 만드니 조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 어떤 오류도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기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옵션들을 저울질하고 속성의 가중치와 가치를 다양하게 부여해가며 뭐가 더 가능성이 있을지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론이 있는데 그게 유물 이론인데 잘못된 맥락에 잘못된 전략을 적용한 데 따른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사항에 처하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는 기준에 적용을 받을 때는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편견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락에 좋은 해법이었던 것이 지금 과거에 좋았던 게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출조와 진위가 확인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가짜의 차이를 알기도 어렵고 신뢰성 판단을 위한 인지 처리를 믿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맹목적으로 믿고 이걸 따르기보다는 쉬어가면서 한 번씩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인 비용이 따른다고 합니다. 고용주의 편견은 직원의 이탈을 유발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5,500억 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가 부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직원의 퇴사율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약 3배가 높고 고용주가 불공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올해 안에 현재 직장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편견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편견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편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적인 편견이라는 핑계만으로 우리가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라고 또 편견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저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부모, 양육자, 교육자, 이 훈육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인식하고 미래 세대, 내 자식한테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채용 과정상에서 배타성 없는 채용 공고와 직무 서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립적인 언어를, 그래서 성차별적인 언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언어를 쓰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조직 내에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서로의 편견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 꺼내놓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편견은 공감해주는 아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편견이 우리에게 하려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은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의 공통분모와 새로운 창조적, 생산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편견 깨기라고 하는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편견 깨기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탈자동화, 조망 수용이 아마 공감, 타인의 관점을 나 자신의 관점과 분리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와 함께 적극적인 부정. 그래서 여기에 간호사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백인 환자와 흑인 환자들의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지를 묻는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은 흑인에 비해서 백인 환자들한테 더 많은 진통제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환자의 느낌을 상상해 보라고 하고
공감의 크기를 키운 다음에 처방을 하게 했더니 동등한 처방을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편견이 많은 사람은 핵심이 어렵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기존 상식, 지식, 선입견, 편견을 깨야 얻을 수 있는데 이거 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구나. 편견을 깼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란 사람들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린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오죽하면 언자 깨는 것보다 편견을 깨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편견. 우리가 편견은 외부적인 거에서 봤는데요.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 내부에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내 자신에 대한 선입견은 사실은 톱파봐야 되는데요. 이게 자신을 얽매이는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지역을 보고 정치 성향을 판단하고 아파트 평수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부의 정도를 평가하고 출신 학교를 보고 머리 나쁜 아니면 지능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런 편견이 무의식 중에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한테도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 못하는 이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한테 비밀을 제공하고 핑계를 대게끔 해주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편견, 내 자신에 대한 편견도 한번 돌아봐야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신의 변화가 가능하고 자신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핵심 신념이 있는데 이 핵심 신념이 뭔지를 알아내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핵심 신념을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색깔을 칠해놓고 틀에 박아놓고 딱 자물쇠를 재어놓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밝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밝혀내려면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념인지 사실인지 팩트인지 왜 이 신념을 믿는지 이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물음을 하다 보면 그 신념이 근거가 없다라는 걸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이용해서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나는 그 신념에 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나는 그것을 믿는 건지 왜 나는 그것에 대해 근거를 믿는 건지 그 신념보다 무엇을 믿는 게 더 나은지 나는 왜 가난하고 왜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핑계와 신념들이 있는데 그 신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하나 던져보다 보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괜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근거 없는 거였구나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음대로 살면서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10계명이 있는데요. 여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무언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거꾸로 올가맬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있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편견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탈모 사진을 보면서 어떤 인식이 드는지 어떤 이미지가 드는지를 평가해 봤더니 탈모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탈모가 가장 심한 이미지에 아파 보인다, 매력적이지 않다, 전염될 것 같아, 우둔해 보인다, 지저분해 보인다. 그래서 탈모 관련된 제품이 굉장히 부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용접하면 남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용접 회사를 차진 여성 CEO가 있습니다. 여기 용접이 험하다는 건 편견, 고도의 섬세함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외국에 의존하던 용접 기자재를 차례로 국산화 성공했고 여성 용접사들도 요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여성분들이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용접할 때 붓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그 용접에 섬세한 고차원적인 작업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여자의 섬세함과 같이 맞물려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학교에서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 한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지우개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상품으로 나왔는데 이거 쓰면서 아이들한테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우개 지우듯이 지워보라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출시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굳은 것이라고 다 불변한 것이 아니고 출렁인다고 해서 다 부질이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굳은 땅에서 패이고 갈라진 것들이 슬픔으로 허물어진 상처들이 바다에 이르면 철썩철썩 제 몸을 때리며 부서지는 파도에 실려 매듭이란 매듭은 다 풀어지고 멀리 수평선 끝에서 편안해지고 마는구나. 우리가 굳었다고 편견이라고 그게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 글을 갖고 왔습니다. 편견에 이르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편견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몇 가지 팁. 편견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집단사고,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집단이 예스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아까도 내 자신한테도 그 부분에 내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를 물어보라고 의문을 제기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해당 편견이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무익하다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계속 편견을 없애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장려해서 그 부분과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진실을 거짓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그릇된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참다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편견이 있는 사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당신의 편견은 무엇인가요? 막내는 의존적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채식주의자들은 까탈스럽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탈북자들은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편재에 있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에는 두 가지 개가 있는데 선입견과 편견인데 이걸 없애는 가장 좋은 견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경험만큼 좋은 치료약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갖고 왔고요.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북리부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99회차 일요일 날 주말 낭독 정원에서는 감정과 관련된 그림책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키워드 중에 감정을 왜 99회차에 건드리냐 하면 가장 폭발적인 기제가 우리가 성공을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 중에 하나가 감정인데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독서를 100권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독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감정 때문이라는 부분을 공유하고자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북리부 끝나고 일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이상 하고요.